알료샤는 그러한 변화를 금세 눈치챘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그녀에 대한 동정이 뭉클 솟아올랐다. 그러나 바로 이때 그의 형 이반이 불쑥 입을 열었다. 나는 다만 내 생각을 발표한 것뿐입니다. 다른 여성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 억지로 꾸며댄 병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당신의 경우는 다르지요. 다른 여성이라면 옳지 않았겠지만 당신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정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나도 잘 모르겠군요. 다만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지극히 진지하다는 것, 따라서 당신은 어디까지나 정당하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한순간뿐이죠. 그렇다면 이 순간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순간이 지니고 있는 뜻이란 오로지 어제 받은 그 모욕에 관한 것뿐일걸요. 하고 홀라꼬바 부인의 참지를 못하고 불쑥 끼어들었다. 그녀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대화에 끼어들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으나 끝내 참아내지 못하고 자기로서는 지극히 정당한 견해를 표명하였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이반은 자기 말을 가로챈 데 기분이 상했는지 갑자기 퉁명스런 의조로 부인의 말을 막았다. 물론 이것이 다른 여성이었다면 이 순간은 단지 어제 받은 인상의 계속에 불과하겠지만 까체리나 이바노브나와 같은 성격의 여성에게는 이 순간이 평생토록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는 단순한 약속에 지나지 않는 것도 까체리나에게는 영원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비록 그것이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그 의무를 다했다는 기분만을 위안으로 삼고 살아가겠지요.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당신의 생활은 지금은 자기의 감정이나 영웅심 또는 자기의 비애 등 괴로운 의식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 괴로움도 점점 가벼워지고 확고하고도 자랑스러운 목적을 기어이 달성하고야 말았다는 감미로운 의식의 연속으로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포자기적인 것만은 틀림없겠지요.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의식은 마침내 당신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어 그 밖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할 것입니다. 그는 무엇인가 도끼를 품은 것 같은 의조로 이렇게 단정했다. 그것은 아마도 의식적인 태도, 즉 일부러 냉소적인 의조를 감추려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했다. 그건 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하고 홀라꼬바 부인이 또다시 소리쳤다. 알렉세이 씨, 당신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 죽겠군요. 까체리나는 이렇게 외치더니 갑자기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알료샤는 벌떡 소파에서 일어났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까체리나는 울음 섞인 음성으로 말을 계속했다. 간밤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잤더니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봐요. 그렇지만 당신이나 당신의 형님 같은 친구가 곁에 있어 주시니 한결 마음이 든든하군요. 당신들 두 분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걸 나는 알고 있으니까요. 유감스럽게도 나는 내일이라도 영원히 당신을 버리고 모스크바로 떠나야 합니다. 섭섭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이반은 뜻밖의 말을 했다. 내일 모스크바로 떠나신다고요? 벼랑간 까체리나의 얼굴이 일그러져 버렸다. 하지만
하지만 천만 다행이로군요. 하고 그녀는 외쳤으나 그 의존은 순식간에 변해 있었다. 그리고 눈물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에게 일어난 이 무서운 변화는 알료샤를 극도로 놀라게 했다. 조금 전까지도 그 어떤 감정의 격발에 지배되던 여인이 벼랑간 자신만만한 여인으로 무슨 기쁜 일이라도 생긴 듯이 지극히 만족한 표정을 띠고 있는 여인으로 표변한 것이다. 뭐 당신과 헤어진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긴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지만 하고 그녀는 갑자기 사교적인 상냥한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자기 말을 정정했다. 당신같이 이해심 많은 친구분이 설마 그렇게 생각하실 리는 없겠죠. 당신을 잃는다는 건 나에게는 더 없는 불행이니까요. 그녀는 느닷없이 이반에게 달려들어 그의 두 손을 열정적으로 움켜쥐었다. 내가 다행이라고 말한 것은 당신이 모스크바에 가시면 현재의 나의 무서운 처지를 우리 이모님과 아가피아 언니에게 직접 전해 주실 수 있겠기에 한 말이랍니다. 하지만 아가피아 언니에게는 사실 그대로를 숨김없이 전해 주셔도 좋지만 이모님에게는 당신의 재량에 따라 적당히 가감해서 얘기해 주세요. 나는 이 무서운 사연을 어떻게 적어 보내면 좋을까 하고 저녁과 오늘 아침 내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원래 이런 일을 편지로 전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젠 편지 쓰기가 한결 수월해진 것 같군요. 당신이 이모님과 언니를 직접 만나서 잘 설명해 주실 테니까 말입니다. 정말 잘 됐어요.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말한 그런 뜻에서 잘 됐다는 것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에게는 당신이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난 곧 달려가서 편지를 써야겠어요. 그녀는 말을 마치자 벼랑간 방에서 나가려는 듯이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그럼 알료샤는 당신이 꼭 듣고 싶다는 알렉세이 씨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요? 하고 홀라코바 부인이 소리쳤다. 그 말투에는 자못 짜증스러운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나는 결코 잊은 게 아니에요. 까치리나는 성큼 멈춰섰다. 그런데 부인께서는 왜 하필 이런 때에 나와 맞서려고만 드시는 거죠? 하고 까치리나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나는 내 입으로 말한 것은 어김없이 실행합니다. 내게는 이분의 의견이 꼭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이분의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분이 말하는 대로 실행할 테니까요. 알렉세이 씨, 나는 이렇게까지 당신의 말을 갈망하고 있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시죠? 나는 이런 일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나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고 불쑥 알료샤는 스글프게 내까렸다. 대체 무엇을 상상치도 못했다는 말씀이죠? 형님이 모스크바로 간다고 하니까 당신은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내 친구를 잃는다는 것은 더 없는 불행이라고 실토를 하신 겁니다. 그건 당신이 일부러 연극을 하신 거예요. 마치 희극 배우처럼 연극을 하신 거예요. 연극이라고요? 어째서요? 대체 무슨 뜻이죠? 까체리나는 얼굴을 확 붉히고 눈살을 찌푸리면서 몹시 놀란 듯이 이렇게 소리쳤다. 당신이 형님 같은 친구를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형님이 떠나시는 게 싫다고 본인에게 맞대놓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이니까요. 알료샤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